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일단 손해배상 범위의 모호성입니다. 개정안은요, 근로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라 라고 규정했습니다. 판사가 근로자의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 원청과 하청의 책임 분산 문제도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게 된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원청, 하청이라는 기존의 구조에 새로운 부담을 추가로 안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큽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근로자를 보호하더라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지켜줘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의 대표와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죠. GM도 한국 철수를 시사하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의 범위, 원청의 사용자성, 그리고 경영상 결정의 근로조건 관련성 등을 두고 많은 다툼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더 적극적으로 교섭과 파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법이면 책임이 없을 것이고 불법이어도 손해배상의 한도가 있으니까요.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아지면서 국내 고용이 증가할 수도, 기업들이 감내하지 못하면서 국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늘 약자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하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은 계속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밝은 면만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가 보호를 받을수록 기업에 대한 타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무조건 약자이고 기업가가 무조건 강자인 게 맞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때로는 기업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도 하지요.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변화가 기업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속도의 변화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기업은 근로자를 포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 불법행위 조장, 법적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작용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와 균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정당한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